마을 앞 손돌. 이끼 벗겨보니 제2의 광개토 대왕비였네. 하편. 경향신문 이기환의 히스토리 칼럼. 글쓴이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꿈의 계시론을 개진한 이병도. 그 후 쟁쟁한 학계 원로와 연구자들이 비문 해석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가 지난 1979년 6월 9일 이병도, 이기백, 변태섭, 임창순, 김철준, 김광수, 진홍섭, 최영희, 황수영, 정영호 등 당대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 막 발견된 충주 고구려 비문의 해독에 골머리를 썩였습니다. 이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글자와 잘 연결되지 않은 문장을 두고 고뇌에 찬 해석을 하고 또 다른 이와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명문은 확인됐지만 비문의 마모가 너무 심했습니다. 비석 앞부분은 50%만 확실했고 문맥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25%뿐이었습니다. 하도 비문 해석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자 차문섭 교수는 주민들 말 맞다나 우리는 대박사가 아니라 소박사들만 모였나 봅니다. 원 이렇게 못해서야 원 라고 자책해서 한바탕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83살이던 이병도 박사는 꿈의 계시론을 개진했을까요? 비문 첫 꼭대기에 액전이 있는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건흥 두 글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아, 그래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건흥 두 글자는 고구려 장수왕의 연호가 틀림없어요. 고구려 신라는 영영 고구려처럼 동생 신라처럼 지내자. 당대 내노라는 학자들은 일단 비문의 대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문을 작성할 무렵에 고구려 신라의 주종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고려 대왕 신라매금 세세위원 여형 여제 라는 대목을 보죠. 즉 고려 왕은 신라매금과 오래도록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동이매금이라 해서 고구려 왕이 신라 왕을 오랑캐의 뜻인 동이로 지칭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자국의 입장에서 신라를 주변국으로 여긴 것이 아닐까요? 동이매금지의복과 상하의복, 대위, 제위, 상하의복이라는 표현도 주목거리입니다. 고구려 왕이 신라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했다는 대목이니까요. 신라 톤의 당주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신라 영토 내에 있는 고구려 당주, 군부대의 지휘관라는 뜻이죠. 영락 7년 명문 읽어냈다. 지난 2000년 관련 학계 연구자 55명이 4박 5일간 모여 잘 보이지 않는 비문을 판독하기 위해 분투해서 겨우 19자를 더 읽어냈는데요. 그럼에도 비문의 실체에 다가가기까지는 부족했죠.
특히 비석의 건립연대가 지금까지도 논쟁거리인데요. 여전히 광괴토 대왕설, 장수왕설, 문자명왕설 등이 혼재합니다. 그런데 2019년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맞이해서 3D 스캐닝과 RTI 촬영을 활용해서 비문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냈는데요. 두 방식은 360도 돌아가며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쏘아 글자가 가장 잘 보이는 순간 읽어내는 기법이래요. 동북아 역사재단과 고대 사학회 연구자들은 이 기법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판독회를 열어서 총 19곳에서 53자를 제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비석의 앞면 윗단 부분에 비문의 제목에 해당되는 글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재차 합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1979년 당시 이병도 박사가 꿈의 계시 운운하면서 비석의 제목, 즉 제액이 존재하고 그곳에 글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글자인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고광의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이 흥미로운 판독 결과를 발표합니다. 즉, 연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글자를 8자 읽었다는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즉, 가로쓰기 형태의 비석 제목에 영락 7년 제3 정유라는 글자가 보였다는 겁니다. 즉, 비석은 영락 7년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먼저 고 위원은 제액의 첫 번째 글자를 영자로 판단했답니다. 이 글자는 광괴토 태양비나 천추총에서 발견된 천추만세 영고 명전돌의 영자와 비슷한 형태라는 거죠.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는 낙과 칠자가 확실하고 네 번째 글자는 연자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글자와 여섯 번째 글자는 세제가 확실하다는 거죠. 고광의 위원은 그 다음 글자에서 세로로 쓰여진 정유 간지를 읽었다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썼다가 세로로 쓰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다고 합니다. 이 판독이 맞다면 이 충주 고구려 비석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 비석이 광개토 태양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며 이 비석을 세운 연대는 397년 이후라는 얘기가 되겠죠. 광개토 대왕의 재위 기간이 391년부터 412년이니까 비석의 건립연대는 광개토 대왕 재위 시절까지로도 소급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충주 고구려비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첫 번째 광개토 대왕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2의 광개토 대왕비.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와 신라는 381년 때 이미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 대왕 10년 신라가 외구의 침입을 받자 고구려는 5만 보기병을 파견, 외병을 쫓아낸 적도 있죠. 이번 고광의 위원의 판독이 맞다면 고구려와 신라가 형제국 사이이고 밀월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건립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수용하는 연구자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학계의 검증이 필요하겠죠. 최첨단 판독 기술이 개발된다면 보이지 않던 비문을 더 읽어낼 수 있겠죠. 총 500여 자 중에 어렴풋 읽어낸 글자까지 포함해도 200여 자에 불과하니까요. 소학자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꿈의 계시까지 동원해서 비문을 읽어내려던 연구자들의 분투를 기대해 봅니다. 끝. 듣고 읽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